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어리석음은 단순히 낮은 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을 갇히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며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게 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배우기를 거부하며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세상을 탓합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은 사람은 불운, 환경,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삶을 헤쳐나가지만 자신의 맹점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의 본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최악의 습관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두고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단순히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 조종 장치를 켜놓고 끊임없이 자기 파괴적인 순환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음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식별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당신은 알지도 못한 채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특징을 알아차리고 싶다면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기 어리석은 사람의 부인할 수 없는 6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음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이 틀렸을 때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낡은 신념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고수합니다. 잠언 18장 2절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기만 좋아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 융은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논쟁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도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쓸모없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조롱하고 자신의 무지를 더합니다. 진화하는 대신 그들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심리적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이 현상은 어떤 주제에 대한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인식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의 환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 비디오를 봤기 때문에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훈련된 전문가보다 경제, 정치, 심리학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보편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무지는 너무 깊어서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어떻게 그의 삶을 망칠까요? 그는 성장을 멈춥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코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누구도 오만하지만 정보의 어두운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와 대화하는데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맹점을 인식할 능력이 없이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값비싼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정체됩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뒤처집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은 질문합니다. 그는 멘토를 찾고 다양한 시각을 탐구하며 지혜는 끊임없는 배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쌉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피드백과 비판을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도전합니다. 필요할 때 업데이트합니다. 개인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완고할 뿐입니다. 그는 결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그의 나쁜 결정, 그는 속았습니다. 그의 성공 부족, 세상이 그를 음모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그는 불운을 탓합니다.
실패하면 사회, 상사, 가족, 자신 외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의 관계가 끝나면 그는 자기 분석 대신 여성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부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이는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성숙함과 지능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진화하거나 개선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모한 사람은 자신을 자신의 삶의 창조자가 아닌 상황의 희생자로 봅니다. 그가 파산했다면 시스템이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몸매가 좋지 않다면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력이 발전하지 못하면 상사가 그를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도망칩니다. 자신의 결점을 직시하는 대신 그는 깨지기 쉬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변명의 벽을 쌓습니다. 사람이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수년 동안 같은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명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잃습니다. 성장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여기에 가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면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탓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변명을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나아갈 길을 찾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편함을 피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이 성장이 일어나는 곳임을 알고 그것을 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가난하고 씁쓸하고 침체된 상태로 남아있는 반면 현명한 사람은 계속 진화하고 번성합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밀히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감정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는 반응하는 대신 응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허용하여 종종 후회로 이어지는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에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대신 폭발하거나 무너지거나 도망칩니다. 예를 들어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터뜨립니다. 교통체증, 메시지에 대한 늦은 응답, 또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보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행동이 자신을 강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장된 사람은 작은 문제조차 세상의 종말처럼 여깁니다. 해결책을 찾는 대신 좌절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듭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생각 없이 행동하며 무모하게 돈을 쓰고 분노에 휩싸여 직장을 그만두고 논쟁 중에 후회할 말을 내뱉습니다. 그의 감정이 그를 통제하며 그 반대가 아닙니다. 칼 융은 무의식의 힘이 너무나 커서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결국 그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탓합니다. 그들은 공격성을 힘으로 착각하고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손아귀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쉽게 조종당할 수 있는데 누군가 그의 약점을 알면 그를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외부 요인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마음에 지배당하고 성공, 관계, 기회를 스스로 망칩니다. 왜냐하면 논리 대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현명한 사람은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감정이 자신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분노를 모두 드러내지만 현명한 자는 잠언 29장 11절 말씀처럼 침묵 속에 그것을 다스립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 통제에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고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며 폭발이 아닌 지혜로 갈등을 처리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공격하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신 감정을 처리할 시간을 갖고 분노가 관계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건설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들은 분노를 자신을 개선하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동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초점을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하여 자기 인식을 실천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가장 크게 소리치거나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침착함을 유지하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쌉니다. 한 남자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며 그의 미래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의 운명을 예측하려면 그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해결책 대신 문제를 보는 사람들,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대신 오락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른 사람들, 항상 그에게 동의하고 그의 잘못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를 대면하지 않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친구들, 그는 멘토를 찾는 대신 자신을 편안한 영역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괴테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장을 두려워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보다 더 총명하거나 절제력이 뛰어나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결점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약한 사람은 불편함을 회피하지만 강한 사람은 그것을 포용한다. 수많은 뛰어난 지성들로 가득 찬 방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 되는 대신 어리석은 자들 사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선호한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부풀리지만 그의 성장을 마비시킨다. 칼 융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동, 생각,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믿었다. 이는 패배자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면 부정적이 된다.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의 절제력을 잃게 된다. 어떤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가난하고 게으르고 목표가 없다면 그의 미래 또한 위태로워진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는 자신에게 도전하고 추진력을 주고 가능한 한 좋은 의미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만약 당신이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갈망하는 수준에 이미 도달한 멘토들로 둘러싸이기를 갈망한다. 도전자, 그들을 맞서 싸우고 개선하도록 격려하는 친구, 동기부여가 되고 절제력이 있으며 야심찬 승리자, 그들은 단순한 진실을 이해한다. 당신이 속한 환경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형성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환경에 압도당하는 반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한다. 따라서 진정한 질문은 당신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이다.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그는 절제 대신 쾌락을 추구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충동의 노예이다. 그는 도전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한다. 그는 성장 대신 오락을 추구한다. 그는 단기적인 쾌락에 탐닉하며 장기적인 결과를 무시한다. 의미 있는 것을 건설하는 대신 그는 순간적이고 쉬운 만족, 무익한 오락, 부적절한 음식 섭취, 끊임없는 소셜미디어 탐색, 알코올, 마약 또는 공허하게 만드는 피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이것은 자기 파괴의 길이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고등자아와 저등자아 사이의 전쟁터라고 믿었다.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할 때 그는 자신의 저등자아, 즉 가장 원시적이고 절제력 없는 충동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만 현명한 자는 미래에 투자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욕망의 죄수가 된다. 오늘날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리석어지기 쉽게 만든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제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지루함과 끊임없이 소셜미디어를 탐색하라. 슬픔과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마취하라. 외로움과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여 낯선 사람들을 만나라. 의욕이 없는가? 실제 일에 전념하는 대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성공한 척하라. 매일 나약한 사람들은 절제 대신 이러한 쉬운 만족을 선택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의 꿈은 단지 꿈으로만 남는다. 그들의 몸은 약해진다. 그들의 정신은 게을러진다. 그리고 그들은 몇 년 후에 왜 그들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지 못했는지 궁금해하며 일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현명한 사람은 무엇이 나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 것인가? 라고 묻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덧없는 쾌락에 시간을 낭비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한다. 게으른 어리석은 자는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시청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운동하고 정신을 강화한다. 어리석은 자는 돈을 흥청망청 파티나 사치스러운 일에 탕진합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 돈을 절약하고 투자하며 재산을 축적합니다. 경솔한 사람은 피상적인 관계를 맴돌지만 현명한 사람은 의미 있는 관계를 쌓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반자를 선택합니다. 절제된 사람만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진 것을 족족 먹어치우지만 현명한 사람은 재산을 비축합니다. 잠언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역사를 빛낸 위대한 인물들, 즉 전사, 지도자, 철학자들은 모두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 정신을 수련하고 욕망을 통제하며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쾌락은 덕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쾌락을 줬지만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다스립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이 당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합니다. 이는 가장 치명적인 어리석음의 형태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자신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삶이 아무리 많은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그는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관계, 사업, 또는 개인적 성장에 있어서 말이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해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왜 항상 상처를 받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일관성 없이 형편없는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끊임없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미루기, 게으름, 중독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습관에 빠지면서도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무의식적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과거의 해로운 행동이 고통을 야기하더라도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반복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왜 계속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까? 라고 자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삶이 불공평하거나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믿으며 희생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삶은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선생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정확하게 표현했듯이 삶은 끊임없이 교훈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개인이 배우느냐 아니면 똑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연구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대신 분석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삶이 여기서 나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실패하고 좌절을 겪을 것입니다. 차이점은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는 반면 현명한 사람은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내린다면 삶은 당신이 마침내 깨달을 때까지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반복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의 또 다른 징후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는 대화를 독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으며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것이 어리석음의 지표일까요? 왜냐하면 듣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고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진화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징후 6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진정한 질문은 어떻게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조기에 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변화를 가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도 현명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능은 결코 높은 IQ를 가지거나 무작위적인 사실들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능은 자기인식, 적응력,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능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단계를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러한 6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자신에게서 관찰했습니까? 함께 논의해봅시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능을 개발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에게 철저히 솔직해지세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의 삶을 엄격하게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세요. 나는 어디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 책임을 지는 대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 또는 나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로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가? 칼 융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직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자신의 결점에 대해 솔직해질 의향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반면 현명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세요. 내 신념 중 일부가 잘못되었을 수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겸손함을 유지하고 호기심을 키우고 결코 모든 것을 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셋째, 감정 조절 능력을 숙달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 질투, 충동과 같은 감정에 의해 지배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합니다. 인내심을 키우고 반응하기보다는 경청하는 법을 배우세요. 작은 일들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 통제될 것입니다. 넷째, 더 똑똑한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당신이 당신의 사회적 서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 서클은 너무 좁습니다. 멘토를 찾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멀리하고 인생에서 더 앞서 나간 사람들로부터 배우세요. 집로는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현명하게 당신의 영향력을 선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모든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당신은 필연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실수로부터 배울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반성하고 적응하고 진화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현명한 사람은 모든 실패를 교훈으로 여기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교훈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지능은 선택입니다. 결국 어리석음은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직시하고 겸손함을 유지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올바른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에 갇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왜 삶이 결코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평범함을 극복하고 배우고 적응하고 번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끌어줄 더 많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구독하세요. 항상 예리함을 유지하고 꾸준히 단련하며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